흥분하지 마시고. 자, 93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합시다. 여기가 양도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시험에 나오니까 갑시다. 첫 번째 고가주택과 조합원, 고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나왔죠. 앞에 고가 동그라미 치세요. 고가는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하죠? 예,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한 주택을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 9억을 초과하여 양도한 입주권을 뭐라 한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죠. 내가요 1세대 1주택으로서요 1세대 1주택 3년 보유 거주했어요. 3년 보유도 하고 모두 해서 여러분 거주했어요. 자, 양도차익이 얼마 발생했냐 봤더니 이렇게 부터 그냥 양도가액이요 15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이 등 필요 경비가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양도차 얼마 나왔죠? 10억이죠. 얘가 뭐다고요? 1세대 1주택 몇 년 보에서 3년 보유 거주 다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거 뭐 얘기한 거죠? 그래,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 얘기죠. 그래, 나 비과세 대상이야. 그래서 양도차가 얼마 돼서 10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죠. 무슨 주택이니까 비과세.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 비과세야. 그런데 아하,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얼마 양도했다는 거? 15억 원에 양도했죠. 그럼 얼마 초과했죠? 9억 원을 초과해서 양도한 거죠. 그럼 여러분 양도가 15억 원 하면 여러분 뇌리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무슨 주택이네? 고가 주택이네.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럼 얘는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 못 받고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고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과세. 자,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얼마냐 그 얘기죠. 이제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양도차익 얼마 발생했죠? 10억. 이걸 다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럼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 떠올려야 되죠? 안분. 자,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양도가액 얼마? 15억 원에서 상수 무조건 얼마? 9억 원을 뺀 거죠. 그거 얼마? 양도가 얼마? 15억 원 나눈 거죠, 여러분? 네, 이거. 자, 그럼 어렵게 하지 마. 15 빼기 9는 얼마? 6. 잘했어. 그 6을 얼마로 나누래? 15로 나누래. 그럼 몇 프로야? 이게 어렵네. 6 나누기 15 하니까 몇 프로? 40%가 나오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몇 프로라는 얘기야? 40%라는 얘기야. 그래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 얼마야? 4억 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0억 원에 몇 프로? 40%는 얼마? 4억만 과세를 하래. 그러면 나머지 60% 얼마? 6억.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를 받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무슨 계산해서? 안분 계산한 요 부분만 뭐 한다고요? 과세. 나머지는 뭐로 가는 거예요? 비과세. 그러니까 40%가 무슨 대상이니까? 과세 대상이니까 나머지 몇 프로는? 60%는 뭘로 가라? 비과세에 가라. 그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양도차익 났으니까 이제 뭘 체감해야 돼? 장기보유특별 공제 나오는 거죠? 예. 자, 얘 장기보유특별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또 헤매네.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모이고 부동산 몇 년 보유, 3년 보유 다 등기됐다고 합시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 받는 거죠. 자,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뭐를 기준하라고? 양도차익을 기준하는 거죠. 양도차익이 얼마나 써? 10억. 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보유 연수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1세대 몇 주택? 1주택 3년 보유 거주했죠. 그러면 얘는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니까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그러면 보유 연수 따로
거주년수 따로 나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보유년수 몇 년이니까 3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4% 대 최대 몇 프로까지? 40%까지.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다시 따로 거주년수 몇 년? 3년 곱하기 몇 프로? 4%에 몇 프로? 40%. 그러면 3년 곱하기 4%가 몇 프로? 12%. 그래서 거주년수도 몇 프로? 12%. 그래서 장기부 특별공제 몇 프로? 24%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부 특별공제 몇 프로? 24%죠. 여기에다가 무슨 조건 충족했으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은 고가주택이죠. 무슨 계산? 안분 계산 몇 프로? 40%.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책 얼마? 10억 원의 보유연수 공제 몇 프로? 24%를 전액 공제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무슨 계산? 안분 계산 몇 프로만? 40%만. 그럼 10억 원에 24%가 얼마고? 이게 어려워. 2억 4천이잖아. 그럼 2억 4천에 몇 프로? 40%. 그럼 얼마 되는가? 428, 4416 얼마? 9,600만 원 나오나요? 예, 9,600만 원이죠. 그래서 장기부 특별공제는 얼마만 받아? 9,600. 그래서 항상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뭐하고? 양도차익과 장기부 특별공제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양도소득금에서 이제 무슨 공제하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하는 거죠. 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대. 올해 다른 자산 양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얼마 받으라는 얘기야? 250. 그럼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 계산하고 안 하고? 얘도 안분 계산해야 되는가? 전액공제하는가? 네, 얘는 전액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무슨 공제다? 전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분 계산해 안 해? 안 해, 기본공제는. 그러니까 안분 계산은 어디까지만이야?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일 때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93쪽에 나와 있는 거죠.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과 3번 보세요. 항상 앞에 무슨 말 붙었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죠. 고가주택이라도 비과세 요건 충족을 못하면 요 고가주택 구분해 안 해? 안 해. 전액공제하는 거 아니냐? 전액과세하는 거. 자, 그래서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 안분 계산은 어디에서만 한다고? 2번 무슨 차이? 양도 차이. 3번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는 다 안분 계산 나와 있죠. 근데 무슨 공제는? 기본 공제는 안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액 공제 적어. 안분 계산 X 전액 공제. 뭐는? 기본 공제. 자,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다 듣겠다. 괜찮아. 아직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세법은 그냥 저 믿고 천천히 찾아오시면은 어느 순간 12개, 11개가 맞춰져 있을까? 우리 몇 개를 목표로 한다서 11개, 12개 목표야. 16개는 못 맞춰 저도. 16개 맞추려면 저기 서장훈, 이수근 물어보살님한테 가봐. 걔도 못 맞춰. 자, 이제 양가로 이번 가업상속 계산 들어가지 마. 그냥 가업상속 공제는 여러분 딱 하나만 적어놔. 상속 개실 기준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 계획선이다. 요거는 제가 기본서에 다 적어놨어요. 기본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요 상속 가업상속 계산하는 양도세 계산 특례 그림까지 막 희양탈레 그려놨어.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참담해. 어렵다고. 그래서 결론 가업상속 재산에는 취득가액 적용 특례는 취득가액의 상속 개실 기준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서로부터 증여받던 자산 2월과세 별표 3개. 자, 적용요건 별표 2개 갑시다. 이거 지난번 특강 갈 때 설명드렸는데 안 들은 분 때문에 합니다. 좀 들으라면 들어. 1번 배우자나 직계 존비서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누구랬어?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동안. 이거 작년도 시험에 나왔죠. 작년도 그렇게 나올 거다 했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개별 문제로 나오지 않고 종합 문제로 해서 한 보기 주문 하나 나왔죠. 우리는 쎄 빠지게 하나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에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 그럼 이걸 잘 보시면은 증여 이월 과세를 여러분 결론. 증여 이월 과세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결론. 증여 이월 과세는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빠져나가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적게 때리겠다. 많이 때리겠다는 규정이야. 증여 이월 과세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면 양도자께서 증여 이월 과세를 맞아야 돼, 피해야 돼? 피하죠. 피해야지. 이게 맞아야 되는 건지 피해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하고 있다. 띵 맞고 나서 이거 피해야 되네. 그것도 구별 못하면 어떡하냐고. 결론. 증여 이월 과세는 세무서장이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고 적게 때리겠다고.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줄이는 걸 못하게 하려고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아라 피하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럼 피하려면 법을 알아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째, 언제 적용한다고. 이거는 증여일 것은 언제 적용한다고. 거기 1번 누구로부터?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에 양도하면 5년에 양도했죠. 둘째, 2번 적용 자산은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딱 적용이 되는데 밑줄 토지나 건물 역시 부동산이죠. 밑줄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밑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조합원 입주권, 당첨권 이런 것들을 말하죠. 또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또 부동산 매매 결책으로 계획금만 지급하는 양도는 권리 이런 거죠. 그리고 and 또 밑줄 시설물 이용행권 요 세 가지죠. 적용 대상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용권, 회원권을 제외한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이럴 때는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자, 3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떻게 됐어도 소멸했다 하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포함. 이때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자, 여러분 혼인은 어떤 관계야? 혼인은 어떤 사이야?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죠.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는 절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고? 사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혼이 있죠. 이혼. 그럼 결론. 양도 당시 이제 부부인데 부부는 아닌데 그 사유가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적용하고 안 하고 뭐 했을 때는 이혼했을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3번은 결론 이거야. 사망은 적용 안 함, 이혼 적용함. 저거.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나와 있죠. 그럼 결국 뭐 했을 때는 이혼했을 때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혼하면 원래 남이죠.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척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죠? 남남이 되는 거죠. 남남. 그래도 우리는 이혼했다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근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적용 안 하는 제외가 있죠. 별표 하나 여기는. 첫째,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유가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뭘 당했을 때 협의 매수나 수용당한 거죠.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기 전에 2년이 경과가 되기 전에 뭘 당한가? 협의 매수나 수용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년에 양도했더라도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자, 2번 오히려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밑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밑줄 뭘 적용하니까?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오히려 무슨 대상이 됐대? 비과세 대상이 됐대. 그럼 우리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적게 떼는가 많이 떼는가? 많이 떼려고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무슨 대상이 돼버렸대? 비과세 대상이 돼버렸대. 그러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에이씨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무슨 대상이 돼버렸는가? 비과세. 그럼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세금을 더 때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무슨 대상이 돼버린가? 비과세. 그럼 이때는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원위치 백도. 3번이 제일 중요해. 자, 뭘 적용했더니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양도소득세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어떻게 됐대? 적게 됐대. 오히려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양도소득세가 커졌대, 작아졌대? 작아졌대. 그럼 우리 증여이월 과세 왜 한다고 그랬어? 많이 때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대? 적어졌대. 그럼 이때는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2번과 3번 묶어놓고 백도. 우리 도개걸 유머할 때 백도 있잖아. 무서운 거죠. 백도 걸리면. 백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 혹시 집에 가서 아저씨하고 한번 붙어봐 오늘. 그래서 결론 2번과 3번은 결론 뭐냐면 오히려 증여 이월 과세를 저희 때 세금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어 버린가. 그럼 그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과세 내용이 별표 3개짜리야. 그래 나 증여 이월 과세 대상이다. 어쩔래? 그러면 첫째,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래요. 아까 1교시 때 세금 증여 그림 그려놨었죠? 그걸 또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취득 시기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다 보니까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2번 취득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이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빼오래. 그럼 결론은 1번에서 2번으로 해서 증여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가 없는 걸로 보는가? 없는 걸로 보겠다. 증여 안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나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원래 우리 아까 증여세는 필요경비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해줘. 그래서 양도차익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라? 산입하라. 그러나 양도세는 꿋꿋하게 지금 누가 내는가? 수중자가 내는가? 증여자가 내는가? 수중자가 지금 양도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수중자가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취득했어요. 아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2억? 네, 2억. 근데 갑이 직접 양도를 안 하고 을한테 뭐 했다고 여러분? 증여. 그래서 갑이 2년을 보유하다가 을한테 뭐 한 거 여러분? 증여한 거죠. 얼마에 사서? 2억 원에 사서 양도 증여 당시 가액이 7억 원이었대. 7억 원 무슨 가액이라고? 증여는 항상 무슨 가액? 시가. 매매는 실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자동으로 나와야 돼. 매매는 뭐고? 실가. 증여는 시가. 그러면 이때 갑과 을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갑은 뭐가 되고? 증여자 을이 수중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수중자인 을은 뭘 내야 된다고? 증여세도 내고 뭘 내야 돼? 취득세도 낸다라고 했죠. 다만 증여세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언제? 증여 계약일. 그리고 얘는 무슨 과세? 시가과세. 얘는 뭐?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7억 원에서 뭘 내서 증여세 냈겠죠. 자, 그래서 을의 명의로 1년을 보유하다가 을이 병한테 뭐 했다고? 팔았대. 그냥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을은 매매계약 쓴 거죠. 갑과 을 간에 무슨 계약이고? 증여계약이니까 갑이 뭐가 되고 증여자 을이 뭐가 된 거야? 수중자. 근데 이제 을이 병한테 팔 때는 무슨 계약 썼어? 매매계약 써. 그러니까 을은 뭘 내고 이제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병은
취득세 내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의리내는 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원래 증여받은 양도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8억. 그러면 요 증여받은 자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 언제 취득한 거로 보라고? 증여받은 날. 이게 원칙인 거죠? 이때 취득한 거로 보라고. 이게 원칙. 그러면 이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것은 이 날로부터 누가 갖고 있었던 걸 보니까 을이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을의 보유가 몇 년이 되고 1년. 그리고 요 증여받았을 가액 얼마? 7억.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실질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러니까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가? 1억이 나온다고. 이때 혹시 증여세 1,000만 원이라 가정합시다. 얼마 나왔다고? 1,000만 원. 그래도 증여세는 차감한다 못한다?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랬죠. 안 해준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증여야. 그래서 일반적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받은 날. 그래서 이때 취득가 얼마라고? 7억.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나 돼? 1억. 이게 일반적 증여야. 그런데 자 다시 적용 조건 봅시다. 적용 조건. 이 갑과 을이 누구 지간이고? 배우자 지간이고. 아니 왼수지간이죠.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준비소간이고. 그리고 증여받은 아또 몇 년이네? 5년이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회원권을 뭐하면? 양도하면 이때는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을의 취득 시기를 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에 을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갑의 취득한 날에 요 날에 누가? 을이 취득한 걸로 보라 그 얘기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규정이다고? 증여 2월 과세 규정이다고. 일반적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증여받은 날인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적용하면 을의 취득 시기를 얼로 하라고? 증여받은 날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취득한 날에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을이 취득한 걸 보라고. 이게 증여율 과세야. 이게 증여율 과세 결론입니다. 취득 시기를 증여받는 날 하지 말고 이 날에 누가 취득한 걸 보라고? 을.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계속 누가 내고 있는가? 을이 내고 있단 말이야. 양도세는 을이 팔았으니까. 다만 을의 취득 시기를 이 날이 아니라 이 날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을의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을의 보유 기간은 이 날에 을이 취득하는 거니까 보유기간 몇 년 되는 거고? 3년 되는 거죠. 원래 이 날로 하면 보유기간 몇 년? 1년.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근데 이 날에 취득하는 거니까 보유기간 몇 년 돼버렸어? 3년.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리고 취득가액을 이 날로 하지 말고 이때 가액 얼마? 2억 원을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라고. 그럼 보유 기간이 길어진 대신 취득가액이 어떻게 됐어? 작아진 거죠. 원래 일반적 증여 때는 얼마 돼 취득가액이? 7억인데 증여 2월 과세하면 취득가 얼마라고? 2억. 그럼 양도세가 얼마 돼버린가?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죠. 이게 증여일 과세의 효과죠.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적게 때리겠다고? 많이. 일반적 증여일 때는 양도세가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1억밖에 안 나오는데 증여 2월 과세를 정했더니 양도세가 얼마 나와? 6억. 그러면 중간에 증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고 그냥 갑이 직접 양도하면 얼마야? 갑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가 얼마에서 8억에서 2억을 뺀 거죠? 그럼 양도세가 얼마? 6억. 그러니까 증여가 없었던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증여 2월 과세는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보라는 얘기. 없었던 걸로. 이게 없었던 걸로 봐라고. 이게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없었던 걸로 뒤집어내라는 얘기야. 그럼 그냥 얼마 주기 사서 그래서 얼마 팔은 걸로 보라고? 8억 원에 판 걸로 보라고. 이게 무슨 규정이야? 증여 2월 과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돼? 그럼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해도 실제 증여세 낸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걸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증여세 빼주라. 필요 경비를 잡아라는 얘기야. 1,000만 원. 따라서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 되는가? 양도세가 얼마 된다고?
5억 9천만 원이 바로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일반적 증여면 양도책이 얼마인데? 1억인데 증여 2월 과세를 했더니 양도책이 얼마 됐다고? 5억 9천만 원. 커졌어? 줄어들었어? 이게 무슨 규정이라고? 증여 2월 과세다고.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때 이 양도한 것이 양도한 물건이 1세대 1주택이었대. 뭐 했대? 그러면 1세대 1주택을 일반적 증여에서 증여받아서 양도한 보유금이 몇 년 나오는가? 1년.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어? 보유금이 몇 년 나오니까? 1년.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보유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돼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1세대 1주택 몇 년 보였네? 3년. 그럼 오히려 무슨 대상이 돼버려 이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얘는 양도세 안 내게 돼버리죠. 에이, 그러면 이땐 증여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백도 다로 일로 와. 그냥 더러. 이땐 증여과세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그럼 그냥 얼마 돼서만 1억에서만 양도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적용제외 몇 번이야? 2번. 이게 적용제외 몇 번이라고? 2번. 오히려 무슨 대상이 돼버리면? 비과세 대상이 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 자, 이거는 증여 2월 과세는 양도세 물가가 양도가 커질 때야 적을 때야? 커질 때가 전제로 된 거죠. 근데 부동산 항상 가액 증가되는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나는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7억 주고 샀대. 7억. 얼마 주고 샀다고? 7억. 그래서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였어? 7억. 그러면 당초 취득가 할 때 7억 주고 샀는데 나는 그지 같은 부동산 사갖고 가격이 올라온가 안 올라온가? 안 오는 거죠. 반정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는 거죠. 남들 부동산은 어떻게 하는데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내 부동산 어떻게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증여를 받았어. 에이 짜증 나갖고. 그때 양도책이 좀 어떻게 해서 올라갖고 8억을 팔아버린 거죠. 그럼 양도책이 얼마나? 1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 지간이고? 왼수지간이고. 그것이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회원권이면서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5년에 제3자한테 뭘 규정하래? 적용하래? 증여 2월 과세를 해요.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 일로 오는 거죠? 그럼 취득가 얼마 돼버려? 7억이 되죠? 지금 7억이 되면 양도체가 얼마 돼요? 1억 나와버리죠? 그럼 세금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변화가 없죠? 자, 오히려 이게 양도책이 여러분 양도가액이 9억 원이었다 합시다. 9억. 얼마? 9억. 9억 주고 산 것이 시가가 어떻게 해서 떨어져서 뭐 했어? 증여했죠. 증여해서 시가 회복해서 얼마 팔아버렸어? 8억. 그럼 일반적 증여면 취득가액이 얼마인데? 7억인데 무슨 규정을 적용하면? 그럼 일로 가라는 얘기죠. 당초 난 얼마 샀다고? 9억. 그럼 나는 양도책이 아니라 뭐가 발생해? 양도 차손이 발생해죠. 이해하세요? 그럼 오히려 세금을 내 안 내? 안 내게 되죠. 그러면 증여유가세 적용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백도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다시 백도 일로 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여 1과세는 증여 2월 과세를 줘서 세금이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커질 때만 적용하는 거야. 오히려 적어지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 증여 2월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이제 이번에 증여 2월 과세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를 이제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우리 이걸 맞는다 피한다? 자, 피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첫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도 당시 모일 때 적용한다 그랬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기 때 적용한다 그랬죠. 자, 갑과 을이 배우자 돼. 배우자 부부지간이 돼. 뭐 했대? 증여 당시 부부.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증여할 양도할 때 증여가 배우자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혼인관계가 먼저 뭐 하는가?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증여받은 부동산을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관계를 소멸시키래. 이때 소멸시키는 방법 몇 가지래서 두 가지. 뭐 이혼과 사망이랬죠. 그러면 이때 갑이 증여하고 사망한 거죠. 오, 해피데이죠. 증여받고 상속까지 받았잖아. 그럼 이때는 증여일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상속을 받아서 안 하고, 근데 이걸 뭐 했으면 이혼했대. 이혼했더니 부부야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니지만 증여 당시 뭐 했으니까 부부했으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했어도 이혼했어도 결론 이혼해도 이제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하려고 뭐 해도 이혼해도 우린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적용요건 몇 번이야? 3번. 적용요건 3번. 자, 그럼 이제 다른 방법 찾읍시다. 다른 방법은 이제 뭐가 있나 피하는 방법이? 몇 년에 양도된다 그랬을 때 5년.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하면 되죠. 그러면 간단히 증여과세 피할 수 있죠? 자, 그런데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난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누구일 때 적용한다고 그랬죠? 왼수. 그럼 왼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 있죠. 왼수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 왼수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 누가 있어? 형제, 자매, 또 친인척 등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을 동원하면 증여일과세 적용을 해 못해? 못하는 거죠. 아, 그럼 발거 아니네 씨. 증여 이율과세는 누구일 때만 적용됐으니까 왼수일 때 적용했으니까 왼수가 아니면 되잖아. 왼수가 아니면서 믿을 수 있는 우리 집 핏줄 누가 있어? 형제, 자매, 친인척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통하면은 증여 이율 과세를 적용해 못해?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렇게 형제, 자매나 친인척을 동원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이 이래요. 나 형제, 자매가 없는데요. 교회 가. 교회 가면 뭐가 돼?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은 형제, 자매 구하려면 어디로 가라고? 교회. 그러면 교회 가서 돈 많은 형제, 자매 구하고 죽어서도 천당 가고 얼마나 좋아. 영생을 누리는 거죠. 천당 가서. 좋기도 하겠다. 천당 가서 영원히 천당 가서 살아가고. 얼마나 좋아. 돈 많은 형제, 자매 구하십시오. 몇십입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까지 간다고요? 천당까지 갑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그보다 더 좋은 건 현실에서는 증여이유과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자, 그래서 이때 누굴 동원해서 왼수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 또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뭐다고? 증여 후 양도 규정이 됩니다. 밑줄쳐? 자,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어디 있어? 95쪽에 나와 있죠? 95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 박스 있죠? 별표 3개. 일반적 증여가 있고 증여 이월 과세가 있고 부당행위 예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증여 후 양도가 있죠. 꼭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 꼭 차이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 이월 과세와 증여 양도 꼭 정리해 두시고요. 비교해서 박스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94쪽 보세요. 자, 94쪽 부당예산 부인 규정 나와 있죠? 밑줄 부당예산 부인.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인 거주자 행위나 계산이 그 거주자 자 밑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거래일 때만이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밑줄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을 때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때만 적용이 돼. 요게 두 가지 조건이야. 요게 부당예산 부인 규정의 적용 조건입니다. 첫째, 누구와의 거래해야 된다? 특수관계인에서 부당 그러면 항상 누구와 거래해야 돼? 특수관계인. 그리고 그 자와 거래를 위해서 세부담이 어떻게 있어야 돼?
감소, 세금은 많이 내는 건 상관은 없어. 문제는 적게 낼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되면 그때면 그 양도자의 행위나 계산을 인정하고 안 하고 부인은 뭐야? 집에 있는 왼수야? 아니, 인정하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짜리죠. 첫째, 이 부당해산 부인균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야? 자산의 밑줄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죠. 뭐? 고가양수, 저가양도. 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사서? 비싸게 사서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시 커진가 작아진가? 작아진 거죠. 그러면 세금이 커져 작아져? 그럼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거리일 때만이야? 고가양수, 저가양도일 때만 적용하는 거야. 잘 봐야 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어떻게 하거나 비싸게 사거나 시가보다 어떻게 팔으면 양도해버리면 그 결과는 양도차익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작아지는 거죠. 아니 남들은 어떻게 해서 싸게 사서 어떻게 해? 비싸게 팔면서 양도차익 크게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일반적이야 반대야? 반대. 여기 미쳤나 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죠. 너 미쳤니? 그랬더니 누구랑? 특수관계인가? 그렇게 한 거죠. 일반인하고 거래를 하면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일반인하고 거래해서 막 상관없어. 근데 누가 거래했다는 게 문제야? 특수관계인가? 이런 짓을 하면은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얘들 결론 특수관계인의 고가양수 저가양수 양도차익 커진가 작아진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세금이 커져 작아져? 그럼 세무서장 뒤집어져 안 되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조건이 있어. 부인 조건이 있죠.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부인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여러분 조건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건. 부인 조건. 별표 3개. 즉 부당한 걸로 인정하겠답니다. 부당한 걸로 보겠다. 정당한 계산이 아니라 부당한 계산이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한 계산. 조건. 부당해산 부인 조건. 첫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뭐와? 시가와 대가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시가와 대가와의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특강 같아 했잖아.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상대적 조건으로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못 외우면 여러분 굵은 팔뚝에다 적어가. 그래서 시가와 대가의 뭐가? 시가 여기 봐. 시가와 대가의 뭐가? 차액의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외워야 돼.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부당한 걸 보랍니다. 그럼 이 조건을 충족하면 결론. 이게 결론이죠. 이 조건 충족하면 어떡하라? 양도차익을 뭘로? 실지 거래가가 아니라 뭘로? 시가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 아까 양도차익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랬죠? 실지 거래가격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뭘 적용하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시가로. 이게 결론이야. 요약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잘 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취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몇 %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 나면 이때는 양도차익을 뭘로 하지 말고 실지 거래가를 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옛날에 이게 개별 문제로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보기 지문 하나로 나와버리죠. 작년 같은 경우는 보기 지문 요게 1번 완전한다. 이게 보기 지문 1번 이게 보기 지문 2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이걸 다 계산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가볍게 웃으면서 포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딱 봐갖고 이게 도대체 2분 내에서 풀질 못하겠다. 그럼 내가 아는 문제라도 어떻게 돼? 아는 문제도 어떻게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이걸 3분, 4분, 5분 투입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쌍꺼풀이 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탁 봐야 돼. 이거 풀 건가 말 건가. 풀었을 때 최소한 2분 이내에 나와야 돼. 1분은 못하더라도 2분 내에서 2분 30초 나오면은 푸는 거고, 도저히 2, 3분 이내 못 풀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이 특히 학교에서 계산 문제 판정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은 계산 문제 나면 아예 난 안 풀기로 했어 이렇게 맘먹은 분들도 많아요. 그 사람은 올해 결론 떨어지겠다는 얘기야. 학교에서 계산 문제 포기했다는 것은 안 붙겠다는 얘기야. 다른 데서 맞겠다고? 야, 계산 문제도 못 푸는 다른 거 뭐 맞추겠냐? 생각해보라고. 계산 문제 풀 능력이 안 되네 딴 거 맞출 능력 되겠냐고. 그래서 풀 건 풀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는 풀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1번 체킹. 1번이 몇 번으로 연결돼야 돼? 기억이죠, 기억.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 어디에 연결돼? 디귿. 디귿이 연결되면은 어디로 가야 돼? 미음. 이렇게 화살표 거. 이 특강 갈 때 얘기했잖아 이미. 자, 그 중요 양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다 됐다 이제. 이제 나머지 다 한 거죠. 96조 오세요. 양도 소득세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확인합시다. 자, 이제 빨리빨리 확인할게요. 다 와야 돼 빨리. 자, 첫째 2021년 부동산 등의 표준세를 보면 원칙 무슨 세율 적용하라 그러면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라 했죠. 이게 무슨 세율이라고? 기본세율이죠. 그리고 이게 제일 높은 세율이야 제일 낮은 세율이야? 네, 제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밑에 예외가 있죠. 예외 동그라미 쳐 시뻘겋게 시험에는 예외가 나온다 그랬죠. 예외 규정은 무슨 규정이야? 중과 규정이었죠.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그럼 여러분 예외를 맞아야 돼 피해야 돼? 이게 맞아야 되는 건지 피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떡하냐. 맞아야 돼 피해야 돼? 예외는 피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첫째 예외 미등기양도 몇 프로? 70%. 두 번째 무슨 토지? B자.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비삼용 토지가 나오는 건 딱 세율 한 군데밖에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비삼용 토지가 나오는 데는 딱 언제다? 세율밖에 없다. 얘는 기본세율이 누진세율에다 몇 프로 포인트를 더한다고? 10% 포인트. 자, 여러분 10% 포인트를 법률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100분의 10 이거 적어놔. 그래서 시험에는 10% 포인트 이렇게 나오지 않고 몇 프로? 100분의 10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적어놔야 돼. 10% 포인트에 대한 법률적 표현은 100분이 얼마다? 10이다. 그럼 20% 포인트다. 그럼 100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자, 그거는 그 밑에 박스 바로 밑에 첫째 줄 뭐 2021년 5월 32전에 양도 하남 있죠? 그거 연결시키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 있죠? 이건 언제까지만 적용한다고? 2021년 5월 31일까지만 적용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이번 5월 말까지만 적용한다고. 6월 1일 지나가면 이제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돼? 보유기간 따져야 되죠.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을 따질 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냐,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이냐, 분양권에 따라서 달라져. 자, 보유기간의 변곡점은 몇 년이야? 1년과 2년이죠. 자, 이때 양도 물건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근데 몇 년 미만이면 1년 미만이다. 그럼 몇 프로 때리래? 몇 프로 때리래? 50%. 야, 1년 이상은 보유했다. 근데 얼마 미만이면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때리래? 40% 때리래. 40%. 그럼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무슨 세를 때리래? 누진세를 때리래. 누진세율이 기본세율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월 말과 6월 1일 이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언제냐? 바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일 때 말이야. 뭐? 죄송합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뭐? 조합원 입주권은 5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할 때와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가 다르다고. 그래서 주택과 입주권을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1년 미만 보유하고 하는데 그걸 며칠까지 팔면은 5월 31일까지 팔면 몇 프로? 40% 적용하기 때. 그리고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 몇 프로? 누진세를 적용했대.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근데 네가 5월 말까지도 팔고 안 팔고 언제 양도면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 다음 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 세율을 얘는 몇 프로? 70%, 얘는 60%, 얘는 누진세를 받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은 이걸로 외우셔야 되죠.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5월 말 정권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실무에 계신 분만 주의하시면 돼. 자, 이제 분양권이야. 분양권. 분양권을 5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하면 이때는 요거로 봅니다. 권리로 봅니다. 자, 별도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요 분양권을 언제 양도하면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 이때는 70%, 1년 미만은 1년 이상부터는 60%입니다.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분양권은 누진세를 적용 안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은 그래도 2년 이상 보이면 낮은 세를 무슨 적용할 수 있는데 누진세인데 분양권은 무조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1년 미만 몇 프로? 70%. 1년 이상부터는 무조건 몇 프로? 60%. 그래서 2년 이상을 보여도 몇 프로야?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권일 때 세금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높은 세율 60% 맡기 싫으면 어떡하라고? 70% 60% 맡기 싫으면 5월 말일에 팔으래.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요때 이 중과 대상이 분양이 되는 것은 요거는 2021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적용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아작내는 겁니다.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박스 밑에 여러분 두 번째 당구장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별표 당구장 다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의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다. 그럼 해당 세율을 적용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 중과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큰 거.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 자, 그래서 양가리 1번에 별표 3개고 양가리 1번 이제 조정 대상 중에 특례세를 나왔죠? 할증과세 저거 옆에다 가로를 닫고 할증과세. 이거는 법률 명칭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교수님마다 또는 저자마다 표현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무슨 과세? 할증과세. 어디 있을 때마냐? 조정 대상적인 뭐를 양도했을 때마냐? 주택을 양도했을 때마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2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하나씩 갖고 있거나 그러다가 뭘 양도하면 항상 뭘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나와 있죠? 1세대가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는 뭐 분양권. 단 요때 요 분양권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만 분양권이 들어갑니다. 이거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에 이걸 추가해. 또는 분양권. 이때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거? 금년에 들어와서 취득한 거라서 언제 이후에 양도할 때?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만 특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권은. 그러면 2주택자가 뭘 양도하면 항상 주택을 양도할 때야 어디? 조정대상. 그래서 이거는 항상 조정대상지역이든 중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디 있을 때만이야? 조정대상지역이죠. 이 상태에서 뭘 양도했을 때만이야? 주택. 항상 주택에 대해서만 할증 과세입니다. 그때 5월 말에는 몇 프로 할증 과세고 10%,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20% 할증 과세 한다입니다. 그럼 10%포인트 법률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100분의 10. 20%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100분의 20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3번, 4번 묶어. 3번, 4번 이제 몇 주택 이상이 여기는 3주택 이상이죠. 3개 이상이에요, 여기는. 1번, 2번은 몇 주택? 2주택. 2번, 3번, 4번은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아주 다주택자죠. 그럼 똑같이 조합원 입주권 옆에다 분양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항상 뭘 양도했을 때야? 주택을 양도했을 때죠. 주택을 양도. 그럼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5월 말까지는 몇 프로포인트? 20%포인트. 6월 1일 이후에는 30%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97쪽에 누진세를 표 나와 있죠. 그래서 누진세는 최저 몇 프로도 출발해서 6%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45%까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8조 미등기 양도 하기만 합시다. 미등기 양도는 취득 등기를 한 거 안 한 거? 안 하고 양도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98조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별표 2개. 그래, 나 미등기 양도하다 어쩔래? 그럼 불이익과 적용되는 게 있죠? 이거 꼭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99조 신고납부. 양도소득 과세피는 뭐가 있고 여러분? 예정신고가 있고 그 밑에 확정신고 있죠? 자, 예정신고가 별표 3개짜리. 확정신고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돼요. 자, 예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납세원이죠. 단 시험에는 안 나올 거로 보는데 밑줄 외국법인 주식이나 파생상품 일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작년에도 여기 예정 신고는 별표 3개 시뻘게 쳐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했던 이 우리 특례 이런 거 다 나온다. 자, 신고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부동산 등이나 신탁 수익권은 양도에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월 이내죠. 2월 이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보시고 거기 미등 양도 불이익 한번 봅시다. 3번 4번 묶어놨죠? 98쪽 아니죠. 98쪽이 아니라 지금 어디야? 예정시고 99쪽이죠? 그래서 원칙 양도에 속한 대로 몇 월 이내 여러분? 2월 이내. 다음 부담부 증여할 때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물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허가 전 잔금 지급 미쳤죠? 이게 조건이죠.
그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죠. 허가일. 근데 국내 주식 등일 때는 몇 월 이내야? 분기가 아니라 여기는 뭐죠? 반기. 요거만 보세요. 반기. 안 나올 거라 보는데 반기니까 몇 개월 단위야 여러분 여기는? 6개월 단위죠. 6개월 단위. 반기니까.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내는가? 2번. 야, 부동산 등은 월 단위죠. 자, 근데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럼 별도 세액 공제는 있다 없다 이제? 없다. 세액 공제 X되어 있죠? 근데 신고 하지 않았다. 납부 안 했다. 그럼 뭘 때려? 가산세 때린 거죠. 가산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과소 신고하면 몇 프로? 10%. 그럼 부정행위 몇 프로? 40%죠. 뭐. 단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 신고 때 뭘 하면?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면해 준다? 50%. 자, 예정 신고 때에 과소 신고했더라도 확정 신고 때 무슨 신고를 하면? 수정 신고. 그래서 여러분 무신고는 뭘로 연결되고? 신고. 과소 신고는 뭘로 연결돼? 수정 신고. 그럼 그때는 해당 가산세 몇 프로 감면해 준다? 50%죠. 그래서 수정 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 10%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요? 50% 감면해 주는 거죠. 다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본 강의 확인하셔야 돼요. 자, 확정신고 합시다. 확정신고의 별표 하나.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다음 연도 5월 말에 하는 거죠.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문 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5월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문에 다 지금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때 해당 연도 뭐가 없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뭐가 발생해서도 결손금이 발생해도 확정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나는 양도할 때마다 뭘 했으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나 다음의 경우 1, 2, 3이죠. 다음의 경우 1, 2, 3일 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 1, 2, 3 꼭 읽어보시고요. 이때는 반드시 확정신고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다음 연도 5월 말. 추가 신고 눈팅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나가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정 신고 때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무슨 가산세 때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 20%. 근데 언제 때? 확정 신고 때 뭐 했대? 신고했대. 그럼 그 무신고 가산세 20%에 몇 프로 깎아주라고? 50%. 그럼 이때 몇 프로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10% 적용하라는 얘기죠. 예. 자, 예정 신고 때 뭐 했대? 과소 신고. 근데 확정 신고 때 뭐 했대? 수정 신고했대. 그럼 과소 신고 부분 몇 프로? 10%에 몇 프로 깎아주라고? 50%. 그럼 몇 프로 때리는 얘기가 과소 신고 가산세 5% 때리라는 얘기죠. 단 과세뿐인가 세액을 뭐 할 걸?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했을 때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알고 했을 때는 이거는 선이야 악이야? 악이죠. 그럼 그때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를 했더라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다시 확정 신고와 관련해서 다시 신고 또는 수정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다시 가산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부과하지는 않는다. 언제까지 계속 안 해도 확정 신고 때까지 계속 안 했다 해서 또 다시 가산세 때리는 것은 아니다. 자, 양도세 부가세. 자, 소득세 납세 문제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낸다? 지방소득세.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근데 양도세를 납부할 때 뭘 받았으면? 감면을 받았으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내는 거죠. 이때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고? 독립세고. 농특세는 뭐로 부과한다? 부가세로 부과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인정해야 안 해? 하는 거죠. 이때 양도세 분할납부는 얼마야? 1,000만 원 초과자죠. 그 밑에 재종은 얼마야? 그 밑에 재종 나와 있잖아. 재종은 얼마? 250 초과죠. 근데 양도세 얼마 초과다고? 1,000만 원. 비교해놨죠? 분납제도 비교. 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납제도 비교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101조 국외자산 있죠? 국외자산 들어가지 마. 예,
국내 거나 제대로 정리하시고 국외 거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때까지 들어가지 마. 국내 거나도 좀 제대로 해놔. 괜히 국외 거 정리했다가 못 들어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본 강의 등을 좀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충 보완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